찌릿찌릿 좀 해봐.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용전에 이렇게 멋진 카페도 있었네요. 여자친구가 있다지 뭐. 창고같이 됐네. 여기 앞에가 그 유명한 용전 식육식당이라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물이요. 물같이 생겼다 진짜. 아, 물이 있어? 신기하네. 너 와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오늘 광주 경제동산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이제 중순 올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이 광주 전남 우리 지역의 소식들, 경제들 많이 흔들거리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미분양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할인 분양 마이너스 피,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그런 위기감들이 고조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뭐 사연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목요일인데 이 11시에 신가 재개발 협의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입찰 마감 어제 소식 들으셨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뜨거운 반응 나왔습니다. 레미안, 삼성물산 레미안 신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희망 고문이다. 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무능, 탄핵, 물러나라 이런 의견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가슴 졸이면서 이 밤잠을 못 주무신 조합원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의 바람이 빠른 착공 또 빠른 입주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했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또 시간이 지연됐고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레미안이 들어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년 만에 광주에 삼성물산인 레미안이 들어와서 뭔가 좀 새로운 또 변화의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말대로 한쪽만 레미안 입장에서는 공사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수의계약 그 가능성들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하는 회의가 삼성물산 관계자가 참석해서 이제 회의에 대해서 이 신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들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협의체 구성이 될 거고요. 대의원들 또 이사회 또 총회까지 가는 안건인데 물론 산 넘어 산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협의회 소식은 따로 이제 조합적 취재를 해가지고 그 내용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설명 정리를 좀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길 바라는데 사실 이제 일반 분양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4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뒤에 라크로 했다가 이제 결국 그게 자초가 되고 이 법정 관리 다툼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삐그덕 된다면 사실 정말 진짜 이 신가 재개발은 벼랑 끝에 서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느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올 초 설날 때 한번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 이 나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 사기 분양을 당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를 했었죠. 이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제 주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기 분양 논란으로 뜨거웠던 곳이거든요. 이곳은 이제 받았던 분양권자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좀 귀신이 나올 것처럼 썰렁합니다. 상가가 대부분 다 임대가 돼 있고 이 오피스텔 자체도 입주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 관리비 마련이 힘들 정도로 을지년스러운 그런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양권을 받았던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기 당했으니까 이 계약권도 돌려주고 책임을 져라 라는 이제 그 주장들 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는데 최근 광주지법 민사 3부에서 이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수분양권 7명이 토담건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분양대행사
상대로 계약금 반환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계약을 받았던 분양권자가 졌습니다.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분양권자들은 주거용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인데도 오피스텔, 공공기관, 기숙사처럼 속여서 이 분양을 했으니까 이거 편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계약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죠. 해당 시설이 주거용이라는 기재는 없었다. 또 세탁기나 침대, 주방 시설 있었어요. 모델하우스 있었지만 이걸 뭐 부동산 관련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사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소 과장 그리고 허위가 있어도 기망은 아니라는 거죠. 사기에서 기망이 사실은 이제 뭐 법적 구성 요건을 차지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 이제 부가세 환급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부가세를 환급해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주거 시설이 아니고 오피스텔이었다라는 거는 계약자들도 인지를 할 수 있었던 사연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토섬건설은 이제 사기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허위 광고라든가 이 당시 피해를 입었던 99명의 투자자들이 185억 상당의 피해를 입어서 형사 민사 함께 제기되는데 일부 민사에서는 분양권자에 제기했던 이 소송에서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수 쪽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수 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가 됐습니다. 한 해 관광객 1,500만 명 정도가 여수를 찾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졌죠. 엑스포. 당시 저도 취재했을 때 엑스포 공사 현장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시설들이 막 들어서는 그때 갔거든요. 개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도로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거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정말로 천지개벽이 됐었죠. 이 관광 여수. 예. 근데 이제 여수가 그 집들, 아파트들, 또 여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여수 산단에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 예, 뭐 GX 칼텍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죠. 롯데케미칼. 그런데 이런 곳들이 한 40년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대기업 직원들의 그 숙박시설, 기숙사 이것도 40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노후화됐다. 근데 이제 이곳들이 있는 입지들이 여수에 한려 해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 기가 막힌 이제 이 부지에 입점을 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기업들이 낡은 사택 부지를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또 의견들이 나오죠. 시민 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은 안 된다. 대기업들이 꼼수를 부르고 있다. 아파트 장사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계획들이 지금 잠정 주춤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이 GX 칼텍스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지은 그런 이제 개발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왜 하느냐? 정주 여건 개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수까지 안 온다. 직원들이 다 도망간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현재 도시관리 계획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여수의 선원동에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 이제 반발이 있었죠. 시민사회단체 반발. 이 고층 아파트 일반 분양 돈벌이다. 여기 이제 롯데케미칼의 계획은 2,650여 세대를 짓겠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여수 인구는 25만 명가량 되고 있고요. 주택 보급률 108%. 집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 주택 공실 증가가 된다라는 게 이제 반대쪽의 주장인데 얼핏 이 주장들도 설득력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 소호동에 7만 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요. 여기에 2,900세대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제출을 했다가 문제가 시끄러지니까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여기 되면 뭐 도로, 터널, 공원 이런 것도 한 1,000억 정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게 이제 토지 용도가 현재는 일종 주거입니다. 일종 주거. 이 말대로 일종 주거로 땅이 묶여 있으면 5층 이상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원룸 이 정도 질 수 있는 그 땅인데 2종으로 풀어줘야 되죠. 예, 그러면 당시 뭐 특혜 논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GS 칼텍스 여기도 이제 여수 최대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이 아파트 짓는 이 부지 아파트 짓는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우려도 있고 이제 지역 갈등, 예, 주민들 반발, 땅값 상승이고 분양 이익에 대한 그 논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 시장의 판단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 시장 이 변호사 출신, 이렇게 법률가 출신이죠. 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볼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수도 관광 단지로서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이긴 한데 이 오래된 사택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공공기업 문제 또 시민사회단체 반발 어떤 게 정답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자영업 사장님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뉴스 보면 그 힘들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정말 공감이 좀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광주 전남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이 없어요. 대출로 계속 이렇게 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빚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3분기 이 가계 대출 이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광주가 작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이 대출, 자영업 대출이 높아지는데 이 서민들이 결국 주택 담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버티게 하는 거죠. 식당, 자영업. 이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제 집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태들도 나오게 되면 이 경매들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광주 가계대출액 3분기에 21조 7천억 정도 했습니다. 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2,500억 가량 증가됐다는 소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통해서 대출 받는 이 비용들이 이 13조, 14조, 15조, 16조 해마다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출 폭탄 버티다 결국엔 집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